네, 안녕하세요. 조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눈먼 강호입니다. 예,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인코텀즈 하고 있죠. 무슨 조건 하고 있죠? X웍, 아, EXW. X웍 EXW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X웍 EXW를 처음에 보면서 다른 규칙들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번 시간에 우리 뭐 했죠? 이전 딜리버리, 딜리버리랑 또 무엇과, 리스크. 딜리버리랑 리스크는 같이 보는 거라고 얘기해요. 간단하게 정리하니까 어떤 관계가 있던가요? 딜리버리와 리스크. 똑같은 관계겠지. 아, 그러니까 그 딜리버리 뜻이 뭐였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물질적인 음, 이전이 아니고 네. 책임의 이전을 딜리버리를 한다. 뭐 이걸 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위험이 이전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걸 만족시켜주는 게 딜리버리다. 그렇죠. 어디서? 인코텀즈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무역에 관련된 법이 그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비엔나 협약에서 말하는 딜리버리랑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딜리버리랑 약간 느낌이, 오케이. 효과도 약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말하는 인도랑은 또 느낌과 내용들이, 또 GDS 말하는 인도랑 또 다르잖아요. 예? GDS 말하는 인도, 인디아. 아, 그러다가 지금 차 가지고 차도로 가지 마십시오. 차도가 없습니다. 자, 예, 그래서 그 위험이 이전될 수 있는 상태를 만족시켜주는 것, 그것이 인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을 바꾸게 되면 인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위험이 이전된다. 뭐 이런 네,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 11가지 규칙, 그 A3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뒀죠. A2에 따라서 인도된 때 위험이 이전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11가지 규칙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3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던가요? B3에. B3에 보게 되면 인도되기 전에도 위험이 이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아, 위험의 조기 이전. 그렇죠. 위험의 조기 이전. 그 위험의 조기 이전이 보통 보면 그 매도인이 물품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게끔 뭔가를 알려주고 통지해주고 배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매수인이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매도인이 정해진 기간에 인도를 못하겠죠. 그렇게 매수인이 그런 의무를 갖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 약정된 인도 기간이 끝나는 날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이 이전하는 거죠. 비록 뭐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오늘은 살펴본 게 11가지 규칙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게 A4와 그 A4, B4, A5, B5를 오늘은 이렇게 요 두 개를 갖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살펴봐야 되는데, 운송계약하고 보험계약 쪽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체결할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인코텀즈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아, 되는 그래요. 게, 같은 말 아닙니까? 체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운송계약이다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말아라는 얘기. 아, 특히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규칙 CIP 그 다음에 CIF를 빼고는 상대방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예, 보험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랑 자기를 위해서 체결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죠? 그 C로 시작되는 규칙들 보게 되면 뭐 CIF라든지 CIP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건데, CFR, CPT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갖다가 매도인이 안 들더라도 매수인은 자기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중간에 물건이 가다가 파손될 수가 있으니까. 요번에 그 오웬이 아포스 같이 그렇죠. 바다에서 자빠졌을 때 예, 바다에서 자빠졌을 때 특히 CF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수입자 보험 안 들었으면 예. 온팍 쓰는 거지 뭐. 아, 그리고 CIF 같은 경우도 어떻죠? ICC C 이상이니까 최저 수준을 매도인이 들어주게끔 돼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매도인이 보험 들어줬겠지 했을 때도 했으나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매수인의 입장에는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하는 게 좋겠죠.
ICC가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보험을 갖다 들자, 이런 것들을 넣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참 신경 쓸 게 많은 게 인코탐정인 것 같아요. 특히 CIF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요? 매도인이 보험계약 들어주는데 라고 해가지고는 이번처럼 컨테이너가 갑판상 유실되게 됐을 때는 보험에서 책임을 안 지죠. 책임을 갖다 안 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조심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A4가 이제 매도인의 운송계약 체결 의무고요. 그 다음에 B4가 매수인의 운송계약 체결 의무입니다. 라는 예. 거죠. 그래서 B4에 살펴보니까 그 운송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갖다가 해도 되고 체결을 갖다가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B4에 보면은 저기 EXW니까는 가져가는 거는 누가 가져가야 돼요? 그 매수인이 예, 매수인이 리시버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매수인 입장에서 지정된 장소부터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라는 거는 제3자한테 시켜서 물건을 가져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정된 운송 장소로부터 운송을 마련한다라고 돼 있죠. 본인이 수술한다는 거죠. 요거는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EXW랑 FCA랑 D로 시작되는 규칙들은 자기가 운송계약 체결해도 되고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운반해도 되고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거 일단 보시고. 그래서 운송계약 체결 의무는 둘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둘 다 없는 거예요. EXW는. 그래서 EXW 매수인 같은 경우에 체결해도 되고 지가 직접 가져가도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코텀제 2020으로 오게 되니까는 그 보안 요건을 포함한 그 매수인의 운송을 위한 정보 제공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으로 가는 화물 같은 경우 출발하기 전에 뭐 통지해야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그게 맨 처음에는 미국부터 시작했는데 예, 요즘은 많은 나라들이 예, 선적 전에 예. 그 매수인의 정보를 신고해라. 그렇죠. 있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9.11 테러 이후에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 우리나라 그 관세법령 쪽에서는 뭐냐면 적하 목록을 제출을 갖다 해야 되는데, 적하 목록. 출발하기 24시간 전에 적하 목록을 제출해라. 그래서 적하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그 적하 목록 정보를 보고 우범성이 있는 화물들은 갖다 따로 이렇게 착 뿌려가지고, 우병성이 있는 화물들은 도착하자마자 지정 보세구역으로 착 옮겨가가지고 검사 대상으로 지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아니, 사전에 예, 그건 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 우리나라 이제 관세 법령에서는 그 적하 목록이 제출되게 되면 그렇게 선별을 해요. 우범하고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끔씩 그 관세사 고객들은 왜 그 너네들이 능력이 안 되고 검사 대상으로 걸리게 했느냐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컴퓨터가 적하 목록이 제출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선별을 해버려요. AI가 예, 그렇죠. 그렇게 선별을 갖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여기에서 보안 요건을 포함한 매수인의 운송을 위한 정보 제공 의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하 목록을 제출하기 위한, 작성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미리미리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인의 의무로 일부로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케이. 2010에서는 그냥 보안 통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간단하게 나와 있었는데, 예. 2020 같은 경우에 보안 관련돼 있는 게 여기 운송 계약에서 한번 언급하고, 그 다음에 또 통관에서 또 언급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군데 걸쳐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보안 관련 정보, 요거는 미리미리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B4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자기가 운송 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컨트랙트 해도 되고, 어레인지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어레인지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운송을 갖다 수배를 하는 거고, 컨트랙트 나와 있는 거는 제3자에게 운송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라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할 의무가 없는 거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 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야지. 자기가 불안하면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B5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보험 계약 체결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고 나 보험 안 들어도 돼 이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B5에 나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말 아니야? 매수인이 왜 매도인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당연한 얘기를 적어 놓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보고 또 일부 또 화주분들은 보험 안 들어도 된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예전엔 인코텀즈 성문에서 상당히 강조를 갖다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는 것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별개니까는 그걸 갖다가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인코텀즈 성문에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뭐 A6, B6 이런 것들은 관련이 없어요. A6, B6는 그 인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B6는 뭐 이렇게 제공했으면 서류 잘 받고 잘 수령했음을 입증하는 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들이고요. A7부터는 설명할 내용이 조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시죠. 그럼 여기까지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그러면 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